3D 컴퓨터 그래픽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1주차 강의 1차 시 내용을 다루어 보겠습니다. 우선 교과목 편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 교과목 개요입니다. 3D 컴퓨터 그래픽스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 과정으로 3D 컴퓨터 그래픽스를 활용하여 3D 모델링, 매핑, 3D 애니메이팅, 라이팅 앤 렌더링, 그리고 파티클, 비디오 포스트 제작에 관한 내용들을 이론과 실기로 진행하게 됩니다. 3D 모델링은 우리가 각각의 소품이라든지 캐릭터, 배경 등을 폴리곤 모델링으로 만들어가는 방법을 저희가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매핑은 각각의 소품들을 모델링한 다음에 그 소품에 색상을 입히거나 질감을 입히거나 쉐이딩을 표현하거나 이 모든 부분들을 매핑이라고 말을 합니다. 일반적인 색상을 적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포토샵이라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서 우리가 텍스처를 만들기도 하고 다양한 어떤 패턴도 만들어서 매핑으로 적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3D 애니메이팅은 캐릭터를 모델링하고 매핑한 다음에 캐릭터에 바이패드 또는 본을 심은 다음에 동작을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과정들을 3D 애니메이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형태와 매핑 모든 것들이 만들어져 있는 상황에서 라이팅, 조명을 만들고 이 조명의 영향을 받아서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 그리고 그림자를 표현하는 것을 라이팅이라고 하고, 라이팅을 적용한 다음에 이미지로 추출하는 것을 렌더링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라이팅과 렌더링은 거의 같은 맥락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파티클인데, 파티클은 슈퍼 스프레이라든가 PF 소스 등을 활용해서 눈이 내리는 장면이라든지 아니면 꽃잎이 날리는 장면들, 비가 내리는 장면들, 먼지, 여러가지 이러한 효과들을 저희가 파티클로 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디오 포스트는 각각의 파티클이라든지 또 오브젝트에 특수한 효과를 적용할 때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다음은 교과목 목표 및 성취 수준입니다. 3D 컴퓨터 그래픽스의 인터페이스에 관한 이해를 통해서 다양한 툴들을 기본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바로 이 내용이 성취 수준이 되겠습니다. 평가입니다. 평가는 출석 20%, 중간고사 40%, 기말고사 40%를 반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가 3D 컴퓨터 그래픽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오토데스크사에서 발매하고 있는 3D Max 버전 2019를 저희가 사용하게 됩니다. 뒤에 보이는 이 이미지들은 3ds Max의 기본적인 인터페이스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별 강의 내용입니다. 1주부터 8주 강의 내용입니다. 첫째 주에는 강의 개요, 두 번째 주에는 인터페이스 및 단축키, 그래서 3D Max에 관련된 인터페이스, 그리고 여기에서 주로 사용하는 단축키, 이 부분들을 주로 다루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모델링을 할 때는 일반적으로 폴리곤 모델링을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폴리곤 모델링을 할 수 있는 기법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재질 편집기의 속성, 매핑하는 과정에서 지식들을 이해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파티클 제작하기. 굉장히 다양한 파티클들이 있는데 여기서 먼지라든지 연기라든지 구름이라든지 물이라든지 꽃잎 이런 부분들의 현상, 바람에 의해서 이렇게 날리는 현상들을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 다음으로 라이팅 설정하기. 라이팅은 기본적인 스캔라인 렌더러 방식에서 라이팅이 있고, 그 다음에 아놀드 방식의 렌더링이 있는데 아놀드 방식의 렌더링을 염두에 두고 라이팅을 설정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전자 및 머그컵을 모델링하기. 그 다음으로 만들어진 주전자 및 머그컵에 매핑하기. 그 다음 단계는 중간평가가 진행이 되며, 중간평가는 1주부터 7주까지 배운 내용을 결과물을 발표하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다음은 9주부터 15주 차 강의 내용입니다. 9주에는 장면을 연출하는 내용으로 전개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면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책상 위에 다양한 소품들이라든지 우리가 식탁, 테이블 위에 다양한 그릇, 컵, 수저, 그 외에 다양한 요소들,
이 요소들을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들을 진행할 것을 장면 연출로 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환경에서 등장하는 소형 소품들, 만약에 책상이라면 지우개라든가 또 연필,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핸드폰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모델링 하게 되고요. 약간 중형의 형태라면 액세서리들, 약간 형태가 큰 액세서리, 이런 부분들을 모델링 할 때 저희는 중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배경은 바로 책상이라든가 벽면, 의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장면 연출에서 우리가 모델링들, 즉 소형, 중형, 배경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는 배경과 소형 소품, 중형 소품에 매핑을 하는 과정으로 진행이 됩니다. 매핑은 주로 포토샵을 활용해서 저희가 디퓨즈 맵을 만들고 적용하는 과정으로 진행할 것이고, 이 작업이 마무리되면 그 장면에 어울리는 라이팅을 설정하고 조절하고 최종 반영해서 렌더링하는 과정으로 진행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말평가에는 최종 모델링 및 매핑한 결과물에 라이팅을 적용하여 렌더링한 이미지, 바로 그 이미지를 발표하고 바로 평가로 반영이 되는 내용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보는 인터페이스는 바로 맥스에서 발과 우리가 수행할 때 사용하는 물갈퀴, 이것을 우리가 이제 쇼핀이라고 말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모델링 하는 것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축키입니다. 단축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단축키를 얼마나 잘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작업 속도를 상당히 단축시킬 수가 있습니다. 지금 다룬 내용이 바로 인터페이스와 단축키인데요. 이 단축키 에디터블 폴리, 이 부분이 또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디터블 폴리는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오브젝트든 기본적인 오브젝트, 박스라든가 실린드 이런 오브젝트들을 에디터블 폴리, 편집이 가능한 폴리곤으로 변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폴리곤 모델링이 가능해지는데, 폴리곤으로 속성이 바뀌게 되면 여러 가지 서브 오브젝트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버텍스, 이거는 각각의 여기 점들, 지금 보이지는 않지만 이 점들입니다. 점들을 버텍스라고 하고 단축키는 1번입니다. 키보드에서 1번을 누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엣지, 엣지는 이렇게 선들을 엣지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금 선들이 이렇게 보이는데 이 선들을 우리는 엣지라고 말하며 단축키는 2번입니다. 그리고 보드, 보드는 단축키가 3번이고 보드는 이렇게 뚫려 있는 부분에 전체 이 선들을 우리가 보드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폴리, 폴리곤은 요 각각의 면들, 면 한 개 한 개를 우리가 폴리곤이라고 합니다. 단축키는 4번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엘리먼트가 있는데, 엘리먼트는 요 한 개의 덩어리들, 이 한 개의 덩어리들을 우리가 엘리먼트라고 말합니다. 단축키는 5번입니다. 다음에 단축키 중에서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것들을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우선 중요한 것들은 많이 사용하는 것 위주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F3번입니다. F3번, 와이어프레임 앤 스무스 하이라이트. 이 부분, 와이어로 보이게 할 것인가, 부드럽게 조명이 들어간 상태, 약간의 조명이 들어간 상태에서 형태가 자세하게 보이게 되겠죠. 그렇게 바꿔줄 때 F3입니다. 그 다음에 F3을 눌렀을 때 한 번 더 누르게 되면 와이어프레임, 또 한 번 누르게 되면 스무스 앤 하이라이트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스무스 앤 하이라이트가 됐을 때 이런 엣지들을 같이 보고 싶으면 단축키 F4번입니다. 이거는 뷰 엣지 페이스라고 합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주의할 부분은 바로 스페이스입니다. 우리 키보드에 스페이스 바가 있는데, 스페이스는 락 기능이 있습니다. 내가 선택한 오브젝트를 잠궈버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다음 작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스페이스는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포토샵에서 그래픽 작업을 할 때 스페이스는, 키보드의 스페이스는 우리가 펜 기능이 있지만 이 3D 툴에서는 스페이스는 락입니다. 잠궈져 버립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동 툴, 무브, 이동 툴은 W입니다. W. 로테이트, 회전한다. 회전 단축키는 E입니다. 그리고 스케일, 크기죠. 크기는 R입니다. 키보드에 보면, 키보드 상에 보면 배치가, 키 배치가 W, E, R이 같이 나란히 있습니다. 그래서
힘들게 외우지 말고 그대로 WER, W는 move, 이동, E는 rotate, 회전, R은 스케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많이 사용하는 게 T, 단축키 T, Top View. 어떤 물체가 있을 때 위에서 본 앵글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B, bottom, 밑면이 되겠습니다. L, left, 좌측면이 되겠습니다. 프론트, F, 정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퍼스펙티브입니다. 퍼스펙티브 유즈 뷰, 이거는 단축키가 P입니다. 그리고 또 많이 사용하는 게 G입니다. G는 그리드입니다. 그리드. 지금 이 뷰포터 상에서는 그리드가 보이지 않지만 저는 지금 하이드 시켰기 때문에 안 보입니다. G를 한 번 누르면 그리드가 감춰지고 또 한 번 G를 누르게 되면 그리드가 다시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또 앵글 스냅입니다. 앵글 스냅 단축키는 A입니다. 그 외에 많이 사용하는 것이 있지만 이 중에서 우리가 렌더 작업을 할 때, 렌더링 할 때 렌더 셋업 이 부분들, 그 다음에 재질 편집기를 자주 불러내게 되어 있죠. 단축키가 M, 머티리얼 에디터가 재질 편집기입니다. 렌더링 된 그 직전 단계에서 렌더링이 된 그 이미지를 볼 때 F9가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펜은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누르고 움직이면 그게 바로 펜이 됩니다. 그리고 마우스 가운데 버튼을 회전하면 줌이 됩니다. 네, 줌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선택한 뷰를 최대화, 이렇게 된 것을 최대화라고 하는데 화면을 최대로 키웠다고 해서 최대화 또는 반대 최소화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단축키가 Z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주로 많이 사용하는 단축키들입니다. 네,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맥스를 활용해서 3D 폴리곤 모델링 할 때 우리가 어떤 기법들을 알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지금 보이는 이 이미지는 기본적인 실린더를 폴리곤으로 변환시켜서 이렇게 폴리곤의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디터블 폴리라고 이렇게 단어가 나타나 있고 버텍스, 엣지, 보드, 폴리곤, 엘리먼트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한 작업은 각각 선택한 이 폴리곤 단축키가 1, 2, 3, 4가 되겠죠. 폴리곤은 단축키가 4입니다. 4를 누르면 폴리곤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빨갛게 선택된 폴리곤들을 지금 작업은 배배를 주고 있는 작업입니다. 지금 폴리곤으로 변환됐을 때 폴리곤이 가질 수 있는 속성들, 서브 오브젝트는 버텍스, 엣지, 보드, 폴리곤, 엘리먼트가 되며 모델링 할 때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엑스트루드가 있고 베벨이 있고 플립이 있고 브릿지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주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은 익스트루드를 시킨다거나 서브 오브젝트가 폴리곤일 때는 우리가 익스트루드를 시킨다거나 베벨을 시키거나 이런 작업들을 우리가 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익스트루드 얼렁 스플라인, 이 작업은 지금 선택한 이 폴리곤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가 스플라인, 선으로 어떤 경로를 만들게 되면 그 경로를 따라서 폴리곤이 이렇게 모델링이 되게 됩니다.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익스트루드 얼렁 스플라인이 되겠습니다. 네, 다음 단계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매핑하기에 대한 간단한 내용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이게 바로 재질 편집기, 머티리얼 에디터입니다. 단축키는 M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드를, 재질 편집기 이 모드를 컴팩 모드라고 합니다. 컴팩 모드라고 합니다. 컴팩 모드는 이렇게 공 모양의 슬롯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양으로 이런 형식이 바로 컴팩 모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미지들 각각의 이 슬롯들이 확대돼서 보이고 있는데 이것들은 지금 여기에 적용한 것들 하나, 둘, 셋, 네 개의 재질들이 지금 밖으로 나와 보이는 건데요. 이 재질들을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보이게 됩니다. 여기 보면 기본적인 것들이 몇 가지가 보이는데요. 디퓨즈 컬러는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 또는
색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범프, 표면을 얼마나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할 것인가를 적용하는 소스가 바로 범프에 적용이 되겠고요. 리플렉션, 반사, 물체의 반사가 되었을 때 어떤 이미지를 반사시켜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할 것인가, 이게 크롬인가 아니면 또 어떤 다른 재질인가, 광택이 좀 약하냐 강하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리플렉션 소스를 잘 활용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레이트레이스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HDRI 소스를 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지금 보는 장면은 재질 편집기지만 요거는 슬레이트 모드가 되겠습니다. 슬레이트 모드는 보다 더 이렇게 직관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실제 보면 작업의 편리성을 더 이렇게 추구할 수가 있습니다. 마치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 이렇게 보이는 구조가 훨씬 더 심플하게 작업할 수 있는, 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바로 어떤 소스가 적용되는지 바로 확인도 가능한 그런 하나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이 모드를 바로 슬레이트 모드라고 합니다. 여기 보면 슬레이트 머티리얼 에디트, 재질 편집기인데 슬레이트 모드의 재질 편집기다, 이런 뜻입니다. 다음은 매핑한 후에 렌더링을 해본 이미지입니다. 조금 전 단계에서 우리가 매핑을 하고 렌더링을 걸어보면 이런 분위기로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표면이 약간 울퉁불퉁하게 범퍼가 적용이 됐고, 또 표면에 리플렉션이 적용돼서 이렇게 반사값이 살아 있습니다. 지금 이 금색으로 보이는 골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옆쪽에 있는 이 물체가 이렇게 반사가 되어 있습니다. 네, 다음은 파티클 제작하기입니다. 파티클에 지금 여기 기본적인 파티클을 하나 만들었고요. 슈퍼 스프레이를 만들었고, 그리고 파티클에 이렇게 바람, 윈드를 두 개를 적용해서 바람에 날리는 효과를 만들어 봤습니다. 지금 이 파티클은 바로 슈퍼 스프레이입니다. 그리고 바람은 두 개, 두 개를 적용했고요. 네, 슈퍼 스프레이를 이렇게 적용한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타임 슬라이드가 있는데, 타임 슬라이드를 0에서부터 점점 오른쪽으로 이동해서 73프레임 정도에 왔을 때는 이렇게 꽃잎들이 더 많이 이렇게 날리고 있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 있는 여러 가지 입력할 수 있는, 또 조절할 수 있는 이 칸들, 여기에서 우리가 숫자를 조절해서 파티클의 모양들, 파티클의 움직임들을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use rate 500, 여기에 해당하는 만큼 꽃잎들이 이렇게 수가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파티클 모션, 스피드, 얼마나 이 꽃잎들이 빠르고 또는 느리게 움직이게 할 것인가, 스피드입니다. 베리에이션, 변화값입니다. 베리에이션이 1이라면 스피드가 3이고 베리에이션은 1이라면 쉽게 표현하면 3 플러스 마이너스 1입니다. 어떤 파티클들은 3의 속도로 움직이게 되고, 어떤 파티클들은 3 더하기 1, 4만큼 움직이게 되고, 어떤 파티클들은 3 마이너스 1, 2라는 속도만큼 또 움직이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스타트, 그리고 스탑. 스타트는 30프레임부터 파티클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스탑 100프레임에서는 움직임이 멈춘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디까지, 어느 프레임까지 이 꽃잎들이 보이게 할 것이냐, 디스플레이 100프레임까지 다 보이게 하겠다. 그 다음에 라이프는 30, 꽃잎 한 개 한 개가 30프레임 동안 생성해서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것을 표현합니다. 그럼 여기에도 베리에이션 10이 있는데, 이거는 30 플러스 마이너스 10이 됩니다. 어떤 파티클은 30프레임 동안, 어떤 파티클들은 40프레임 동안, 어떤 파티클들은 20프레임 동안 생성돼서 소멸되는 것을 표현할 때 이렇게 적용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사이즈, 파티클의 크기입니다. 0.1에 해당되는 크기만큼 지금 나타난 것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파티클 제작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약간의 개요 위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슈퍼 스프레이가 적용된 상황이고 73프레임일 때의 모양들입니다. 어떤 형상들이라고 현상들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바람이 적용되어 있고, 이 타이밍에 따라서, 타임 슬라이드의 위치에 따라서 파티클들이 날아가는 모양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네, 지금은 실제 렌더링을 걸어본 장면입니다. 이미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많은 꽃잎들이 렌더링이 돼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치 벚꽃잎들이 바람에 날리는 현상처럼 한번 표현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라이트 설치하기입니다. 라이팅인데, 라이팅은 지금 디폴트 스캔라인 렌더러 기반에서 지금 조명을 설치를 했고, 실제 강의 중에는 보다 더 강력해진 아놀드를 이용해서 작업을 할까 합니다. 아놀드 기반의 조명, 굉장히 강력한 효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다루도록 하겠고요. 지금 여기 보면 타겟 스포트 라이트가 세팅이 됐고요. 그 다음에 타겟 다이렉트 라이팅이 세팅됐고, 옴니 라이트가 세팅됐는데, 지금 이렇게 보이는 이 조명이 바로 타겟 스포트가 되고, 이 조명이 이렇게 지금 비추고 있는 이 조명이 바로 타겟 다이렉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조그맣게 이렇게 보이는 이 조명들이 바로 옴니 조명이 됩니다. 옴니 조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다면, 지금 선택한 이 타겟 스포트의 조명에 대한 내용들이 오른쪽 커맨드 패널에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 보면 빛의 색이라든지, 여기 보면 인텐시티, 컬러, 어테뉴에이션에 보면 멀티플라이 1입니다. 1 정도의 값만큼 지금 조명이 비추고 있는 겁니다. 빛의 세기가 1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림자도 온 체크가 되어 있고, 그림자가 생기게 됩니다. 그림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에어리어 섀도우를 적용해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핫스포트, 그 다음에 펄오브가 있는데 52, 12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타겟 스포트 조명에서 가장 안쪽 밝은 영역, 가장 밝은 영역이 바로 핫스포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바깥에 크게 보이는 이 원이 바로 펄오버가 되는데, 이 크게 보이는 원 바깥으로는 조명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네, 다시 보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비추고 있는 이 메인 조명이 바로 타겟 스포트가 되겠고, 그 다음에 타겟 다이렉트, 그리고 이 조명이 옴니 조명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라이트 설치를 한 후에 렌더를 걸어본 상황입니다. 기본적인 조명이기 때문에 효과가 좋지는 않지만 아놀드를 적용해서 보다 재밌게 강의 중에는 진행할까 합니다. 보면 이렇게 그림자도 만들어지고 어두운 영역, 밝은 영역들이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3D 컴퓨터 그래픽 시간에 주로 이제 진행할 게 바로 이 머그컵을 모델링을 하고, 이 머그컵의 매핑까지 하는 내용이 바로 거의 강의의 주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 과정을 거쳐서 우리는 모델링 기법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이해하고 또 활용해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오브젝트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그렇게 진행할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매핑, 이렇게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매핑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 컵 윗부분에 이렇게 또 색깔이 다르고요. 또 어떤 컵들은 컵 내부와 컵 외부가 색깔이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컵의 광택도 이게 도자기냐 플라스틱이냐에 따라서 또 다른 쉐이딩을 또 표현하게 됩니다. 지금 요 컵들 안쪽 부분, 바깥쪽 부분, 이 형태들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이런 컵들은 지금 왼쪽에 보이는 컵의 손잡이 모양과 오른쪽에 보이는 이 손잡이 모양이 또 다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찰을 철저히 해야 되겠고, 이것을 우리가 폴리곤 모델링 방식으로 가장 근사하게 표현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밑면 모양의 특징,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모델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안쪽에도 어떻게 이렇게 꺾어져 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결국은 이 모델링을 잘한다, 매핑을 잘한다는 것은 얼마나 관찰을 잘하는가에 따라서 퀄리티가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은 모델링 실력은 소품에 대한, 프랍에 대한 관찰력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이 이미지들은 머그컵을 만들기 위해서 머그컵과 가장 비슷한 실린더를 활용해서 이렇게 하나 만들었고요. 실린더를 만들었고, 이 실린더를 이용해서 이렇게 하부와 이 상부의 모양이 좀 다르지 않습니까? 밑에는 좀 좁고 위에는 좀 넓습니다. 이런 걸 표현할 때 쓰는 것이 바로 테이퍼입니다. 테이퍼를 적용해서 지금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손잡이 모양을 만드는데, 이렇게 경로 라인을
스플라인으로 선을 만들고 이 선을 따라서 요 면들이 요렇게 따라가서 형태가 만들어지는 이것을 바로 Extrude Along Spline 이 기법을 적용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손잡이가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손잡이에 이렇게 메쉬 스무스를 적용한 결과물입니다. 지금 여기가 바로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뷰 이렇게 물체를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탑 뷰, 프론트 뷰, 레프트 뷰, 퍼스펙티브 뷰 단축키는 탑 뷰는 T, 정면 프론트 뷰는 F, 레프트 뷰는 L, 퍼스펙티브는 P 이렇게 되겠습니다. 모델링한 결과물들을 지금 부분별로 이렇게 관찰하고 있습니다. 컵의 밑면에 대한 모양이 표현이 됐고요. 그 다음에 안쪽도 이렇게 표현이 됐습니다. 밑면, 내부, 안쪽 됐고요. 그 다음에는 전체 매핑은 하지 않았지만 렌더를 한번 그려본 이미지입니다. 기본 쉐이딩 상태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포토샵에서 만든 이미지를 지금은 질감을 텍스처를 이미지를 지금 씌운 상태입니다. 디퓨즈 맵에 이제 적용되는 이미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는 쉐이딩을 적절하게 표현을 했고 표면에 이 거침 정도 범퍼도 반영했고 그리고 이 속성 도자기가 어느 정도 빛을 받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그 다음에 광택도 반사값 이런 것들을 다 적절히 표현해서 만든 결과물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우리가 진행해야 될 것이 바로 이렇게 소품들을 뭐 테이블 위에 있는 우리 학생들 테이블 위에 있는 각각의 소품들 이 소품들을 모델링하는 경우가 되겠고 아니면 식탁 위에 있는 접시라든가 컵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모델링하는 과정 이것을 우리가 장면 연출로 이렇게 진행을 할까 합니다. 보면 이런 형태는 좀 다소 좀 약간 복잡하죠. 그 다음에 이런 부분은 굉장히 복잡하고요. 좀 덜 복잡하고 얘도 많이 복잡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좀 심플한 형태이기 때문에 비교적 좀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런 펜, 필기구 같은 경우도 좀 단순한 형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고요. 아무래도 캐릭터가 가장 어렵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캐릭터는 아무래도 2학년 과정이 됐을 때 모델링을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